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 샹들리에가 빛나는 천장 아래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서 있었다. 손님들의 축하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엔 묘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그것은 행복한 날의 설렘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감추려는, 애써 외면하려는 표정에 가까웠다. 식장 한쪽 구석, 낡은 검정색 정장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허리가 약간 굽은 채로 손에는 작은 핸드백 하나만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딸의 결혼식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차라리 이 자리에 없고 싶었다. 수진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딸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신부는 재빨리 손을 뒤로 뺐다. 엄마, 제발. 창피하게 굴지 마요. 저 사람들 다 쳐다봐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주변 하객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그 순간 자신이 이 화려한 공간에서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폐지를 주워 모은 돈으로 산 싸구려 정장, 파마도 하지 못한 헝클어진 머리, 거친 손 등에 드러난 주름들. 그녀는 딸에게 부끄러운 존재였던 것이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손님들 사이를 비집고 식장 밖으로 나갔다. 눈물을 흘리며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좁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형광등 하나만 켜진 방 안에서 그녀는 낡은 앨범을 꺼냈다. 딸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 돌잔치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 고등학교 졸업식 때. 모든 사진 속에서 딸은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언제나 어머니가 있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머니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딸이 결혼을 반대한 건 자신 때문이었다. 신랑 집안이 부유했고 딸은 가난한 어머니가 부끄러웠던 것이다. 엄마가 창피해서 결혼도 제대로 못해요. 딸이 소리쳤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딸에게서 단 한 통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문자도 전화도 아무것도. 그렇게 5년이 흘렀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어머니는 여전히 그 좁은 원룸에 살고 있었다. 아침이면 리어카를 끌고 나가 폐지를 주었다. 하루 종일 걸어다녀도 10,000원이 안 되는 날이 많았다. 저녁엔 편의점에서 할인하는 도시락을 사와서 반만 먹고 반은 다음날 아침으로 남겼다. 오늘도 덥네. 어머니는 리어카를 끌며 중얼거렸다. 여름 햇살이 뜨거웠다. 등에선 땀이 줄줄 흘렀다. 허리는 아팠지만 쉴 수 없었다. 쉬면 돈이 안 됐고 돈이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낡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오래된 통장 하나가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만들어둔 통장이었다. 잔액은 거의 없었지만 그 통장에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양곡창고명이었다. 여보, 이 땅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어머니는 혼잣말을 했다. 남편은 생전에 늘 말했었다. 그 땅 언젠가 큰 도움 될 거야. 절대 팔지 마.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믿지 못했다. 시골 외곽의 낡은 창고 터. 누가 그걸 사겠는가?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우편함에서 이상한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구청에서 온 공문이었다. 재개발구역 편입 안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급히 편지를 뜯었다. 양곡창고 소재지. 재개발 확정. 보상금 협의.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다. 어머니는 얼른 구청으로 전화를 걸었다. 담당 공무원은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그 땅 지금 시세로 약 25억 정도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25억.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하루 10,000원을 벌기 위해 리어카를 끌던 삶. 도시락 반쪽으로 하루를 버티던 삶.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듯 했다. 아니,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세워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 근처 식당에서 백반 하나를 시켰다. 따뜻한 밥, 된장찌개, 반찬들.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 자신도 몰랐다. 기쁨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그 모든 것 때문인지. 이제 뭘 하지?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생각했다. 딸에게 줄까?
그 차갑게 밀쳐냈던 딸에게. 아니면 복수를 할까? 하지만 어머니는 곧 고개를 저었다. 돈은 원망의 도구가 아니야. 나를 세우는 무기지. 그로부터 며칠 후 어머니의 핸드폰이 울렸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수진. 딸이었다. 손이 떨렸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전과는 달랐다. 떨리고 초라하고 급박했다. 엄마, 지금 시간 있어요? 무슨 일이니? 만날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수화기 너머로 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5년.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딸.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껴졌다. 그래. 어디서 볼까? 전화를 끊고 어머니는 창밖을 내다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옷장을 열었다. 예전에 입던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어머니는 구청에서 받은 보상금 중 일부로 새로 산 정장을 꺼냈다. 검은색이었지만 예전에 그 싸구려 정장과는 달랐다. 단정하고 품위 있는 옷이었다. 거울 앞에 선 어머니는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허리가 약간 굽은 몸.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두렵거나 주눅 들지 않았다. 나는 이제 달라. 어머니는 혼잣말을 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딸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그건 예전의 설렘이 아니었다. 무언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온다는 그런 느낌이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여보. 그녀는 남편을 불렀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지만 여전히 그가 그리웠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그 땅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답은 없었다. 다만 바람 소리만 창문을 스쳤다. 수진이가 연락했어요. 5년 만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따뜻한 미소, 거친 손, 언제나 묵묵히 일하던 모습. 당신은 착했죠. 너무 착해서. 때론 바보 같았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새벽이 밝아왔다.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세수를 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오늘은 내가 선택하는 날이야. 구청에 들러 서류를 확인하고 어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젊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이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토지 증서 관련해서요. 증여 절차 좀 알아보려고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이 땅. 가치가 상당하네요. 자녀분께 증여하시려고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그게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럼 일단 증여 불가 처리를 해두시는 게 좋겠네요.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다시 오시고요. 증여 불가요? 네. 법적으로 이 땅은 어르신 단독 소유로 남게 되고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해지할 수도 있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주세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어머니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어머니는 거리를 걸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다. 그 속에서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 도시의 일부라는 느낌을 받았다. 더 이상 구석에 숨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히 걸을 수 있는 사람.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 예전엔 가격이 부담스러워 들어갈 엄두도 못 냈던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어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쓰면서도 달콤한 맛. 그게 인생 같다고 생각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내일 2시에 강남역 근처 한정식집에서 볼게요. 주소 보낼게요. 어머니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다. 알았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또 꺼냈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다. 다만 담담하게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겼다. 딸의 돌잔치 사진. 그때는 행복했다. 남편도 살아있었고 딸도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 어머니는 중얼거렸다. 아마도 남편이 죽고 나서부터였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딸은 점점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 엄마, 학교 행사 때 오지 마. 창피해.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해하려고 했다. 어린 나이니까 아직 몰라서 그래.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결혼식 때까지도 그랬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하지만 5년이 지났다. 그리고 딸은 알아주지 않았다. 필요할 때만 연락했다. 이제 됐어. 어머니는 앨범을 덮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다음 날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새로 산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다. 하지만 싫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택시를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다. 거리는 여전히 화려했다. 높은 빌딩들, 명품 가게들, 잘 차려입은 사람들. 예전에는 이 모든 게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어머니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도 이제 이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 다음 날 어머니는 서울 시내의 한 한정식집으로 향했다. 5년 전 딸의 결혼식이 끝난 후 혼자 들렀던 그 식당이었다. 그때는 추석 선물로 받은 상품권을 쓰며 혼자 밥을 먹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어머니는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인사했다. 어머니는 예약한 룸으로 안내받았다. 방문을 열자 딸과 사위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화려했던 결혼식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엄마. 딸이 일어나려 했지만 어머니가 손짓으로 말렸다. 앉아 있어.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딸은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엄마. 저희가 지금 좀 어려워요. 사업이 안 풀려서. 빚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아버지 땅 아직 안 팔았죠? 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알고 있구나. 네. 구청에서 연락 왔다고 들었어요. 재개발된다고.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그 땅. 제 이름으로 해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정말 급해서. 어머니는 딸을 바라봤다. 5년 전 결혼식장에서 자신을 밀쳐냈던 그 딸. 창피하게 굴지 말라고 말했던 그 딸. 지금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애쓰고 있었다. 수진아.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땐 부끄럽다더니 이젠 필요하니 엄마래?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그건 5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잖아. 생일도 명절도 한 번도.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딸이 울먹였다. 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내려놨다. 이게 뭔지 알아? 그게 뭔데요? 토지 증서야. 내 아버지가 남긴 땅. 25억짜리 땅. 어머니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다. 근데 있잖아, 수진아. 이 땅은 내 거 아니야. 엄마. 엄마 거야. 그리고 엄마가 쓸 거야. 어머니는 펜을 꺼내 서류에 서명하기 시작했다. 증여 불가. 그 네 글자가 또박또박 적혔다. 딸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제발.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놨다. 네가 날 밀쳐낼 때 엄마도 죽는 것 같았어. 근데 엄마는 혼자 일어났어. 너도 그렇게 해. 엄마.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네가 부끄러워했던 그 엄마 말고 당당한 사람으로.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밥값은 계산했으니까 천천히 먹고 가. 어머니는 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서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딸에 대한 미련도 죄책감도 모두 내려놓았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어머니는 시골 마을의 작은 식당을 열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식당이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의 밥상 다시 시작합니다. 식당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국을 끓였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손님들은 하나둘 찾아왔다. 여기 밥이 정말 맛있어요. 집 밥 같아요. 칭찬이 들려올 때마다 어머니는 웃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이 열렸다.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른 채 돌아봤다. 그곳엔 딸이 서 있었다. 야위고 지쳐 보였지만 예전보다는 차분해 보였다. 엄마.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봤다. 들어와도 돼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앉아. 딸은 식탁에 앉았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퍼왔다. 따뜻한 밥, 된장찌개, 김치, 나물.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한 끼였다. 먹어. 어머니가 말했다. 딸은 숟가락을 들었다. 한술 떠서 입에 넣었다. 그리고 멈췄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딸의 앞에 반찬을 하나 더 놓아줬다. 많이 먹어. 살 좀 찌워야겠다. 엄마는 저 용서 안 하시는 거죠?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용서는 네가 나한테 받는 게 아니야. 네가 너한테 하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잖아. 그걸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 그게 용서야. 어머니는 딸을 바라봤다. 엄마는 이제 내 구원자가 아니야. 넌 스스로 살아가야 해. 딸은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있잖아. 어머니가 덧붙였다. 엄마가 부끄러운 존재였는지는 몰라도 엄마는 이제 당당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딸은 밥을 먹으며 조용히 울었다. 어머니는 그런 딸을 지켜보다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소리가 식당을 채웠다. 그날 밤 딸은 식당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작은 간판 아래 불이 켜진 식당. 어머니는 여전히 안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다. 딸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혼자 식당을 닫고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딸의 어린 시절 사진들. 그 사진들을 보며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이제 됐어. 이제는 나도 살 차례야. 몇 달이 지났다. 어머니의 식당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거기 밥이 진짜 맛있어요. 인심도 좋고요. 손님들이 줄을 섰고 어머니는 매일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 바쁨은 행복했다. 리어카를 끌던 때의 고단함과는 달랐다. 어느 날 어머니는 딸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엄마, 저 요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빚은 조금씩 갚고 있어요. 엄마가 말한 대로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요. 어머니는 문자를 읽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 잘하고 있네. 화이팅.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딸의 구원자가 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왔다. 어머니는 식당 앞에 작은 화분을 놓았다. 동백꽃이었다. 추운 겨울에도 피어나는 꽃. 나도 이렇게 피어났어. 어머니는 혼잣말을 했다. 어느 추운 아침 식당 문이 열렸다. 딸이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거 드릴게요. 어머니는 꽃다발을 받았다. 무슨 날이야? 아니요. 그냥 주고 싶어서요. 딸이 수줍게 웃었다. 엄마 식당 장사 잘 된다고 들었어요. 자랑스러워요. 어머니는 꽃다발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딸을 바라봤다. 고마워. 엄마, 저 앞으로 가끔 와도 돼요? 밥 먹으러.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손님으로 와. 밥값은 받을 거야. 딸이 웃었다. 네, 그럴게요. 그날 이후로 딸은 가끔씩 식당을 찾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차갑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과하게 베풀지도 않았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게 서로에게 좋았다. 세월이 흘렀다. 어머니의 식당은 마을의 명소가 됐다. 사람들은 엄마의 밥상을 찾기 위해 일부러 찾아왔다. 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국을 끓였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다. 어느 봄날 어머니는 식당 앞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때 딸이 아이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어머니의 첫 손주였다. 엄마, 인사드려요. 할머니세요. 아이는 수줍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머니는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어서 와. 들어가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렇게 세 명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밥 냄새가 퍼졌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퍼며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이야. 누가 뭐래도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어머니는 혼자 식당을 정리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불을 껐다. 마지막으로 간판에 전등을 끄려다 멈췄다. 엄마의 밥상 다시 시작합니다. 라는 글귀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글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결혼식장에서 밀려났던 그날,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 시절,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던 순간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다. 존엄은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복수가 아니라 포기의 끝에서 피어나는 거야. 그녀는 간판에 불을 끄고 계단을 올라갔다. 내일 아침이면 또 다시 국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할 것이다. 그게 그녀의 삶이었다. 그리고 그 삶은 이제 누구의 시선도 필요 없는 오롯이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작은 식당 위로 조용히 그리고 당당하게